소상을 좀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투표는 신성하다. 근데 신성한 이런 투표를 하려면 많은 사람이 눈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예. 국민의 눈이라는 것이 결국엔 과정이지 않습니까? 실제 투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많은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고 이름으로써 투표의 신성성이 보장된다고 할까요? 시연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일 투표에 임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번 돌다리로 두리로 가듯이 내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잘 내 뜻과 같이 제대로 시연되겠는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연사들이 이 테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투표는 국민들이 이겼는데, 결국엔 개표에 가서는 지고 만다. 이런 같은 그 뼈아픈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참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또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이 연구하셨고 또 이제 대책을 이제 이제 많이 이제 또 탐구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언급이 되시면서 좀 국민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흔히 스탈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나라 이 선거관리제도의 골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사전투표가 이제 QR코드에 의해서 전자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떤 미비점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5구 대선 때도 물론 사전투표를 했죠. 그때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전자개표기 데이터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 및 대책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조직을 보면 조직과 법 체계는 이 분권화라는 단어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본투표 기준입니다.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투표 기준을 했을 때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17개 광역시도시는 기획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실제 집행의 중심은 253개 구시군 선관위가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개표하고 개표한 다음에 투표함을 보관하고 사전투표하면 이제 개표하기 전에 미리 오겠죠. 그리고 2,500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투표할 때는 투표관리관을 파견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표하고 개표하고 구분해가지고 한번 어떤 부분에선 전자식으로 어떤 부분은 손으로 수제식으로 하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 유일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전자식입니다. 사전투표는. 그래서 이 사전투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조금 수출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투표소 투표는 전부 다 수제식입니다. 투표소 투표는 본투표라는 얘기고 개표는 지금 투표기 분류기라고 해가지고 전자개표가 아니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상은 전자개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손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100 묶음 투표용지를 100장씩 묶어가지고 그를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줍니다. 요 순서만 수제식으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전자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후보별로, 이건 앞에 100장을 후보별로 묶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100장을 묶어가지고 그 분류기에다 집어넣으면 후보별로 개표 전산에서 분류되고, 또 이걸 실시간으로 여기 뭡니까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시군구 선관위나 도별 신관이도 거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중앙선관으로 데이터가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개표할 때는 이제 손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개표는 예, 손이 손으로 들어가는 하고. 것은 단순히 100장 묶음만 손이 들어가고, 예.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로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완전 전자식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개표는 그 전자식으로 전자식 개표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차트를 만든 주요 이유는 수개표를 했을 경우에는 소위 과정을 거친다, 이런 그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를 중심해서 우선 투표소 투표는 주로 손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군의 구시군 선관위, 이거 아까 253개라고 했죠? 네. 거기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그리고 개표 및 개표함을 보관하는데, 이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읍면동에다 나눠집니다. 네. 여기 이제 읍면동이 그러니까 2,500가라고 했죠? 그럼 이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실제 투표 관리소가 14,000가량입니다, 전국에. 네. 거기로 이제 선거 인원들 다 보내가지고 여기에 투표관리관이 투표신 하실 선거인이 오시면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이 보는 바에서 절선을 합니다. 절선. 네. 그리고 투표용지에다가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인정하는 투표용지다라는 그런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면은 투표한 관리를 하는데, 투표가 다 끝나면은 우선 이 각 14,000개 투표 관리소에서 투표록을 작성하고, 투표용지가 또 참여가 적어가지고 포기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 잔여 투표용지를 다 읍면동을 시켜가지고 시군구 선관위로 이렇게 이송합니다. 투표함이 이제 중요한 것이 절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까 절선. 네. 절치한 것은 따로, 투표함 따로 해가지고 구시군 개표로 보냅니다. 네. 구시군 개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아까 전자석으로 집계를 해서 중앙선관위로 맞바로 여기를 이쪽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중앙선관위 직접 개표 결과를 데이터를 보냅니다. 네. 그럼 다 끝나고 나서 개표 결과에 개표록을 써가지고 이제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마찬가지로 시군구에 이제 개표함하고, 개표함은 보관해야 되니까 개표록을 해서 보관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손으로 투표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개표할 때는 이런 과정이 없이 직접 중앙선관위고 막바로 연결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본투표의 과정을 본투표 거죠.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느냐? 네. 사전투표는 아까 여기 구시군이 여기 없습니다. 중간에. 네. 중간 단위가 없고, 사전투표소가 한 3,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3,000. 사전투표소가. 중앙선관위가 우선 사전투표소에 이제 여기 1, 2, 3 순서대로 하는데, 1번은 뭐냐면은 표시 유권자가 오시면은 신분증을 내라고 해서 신분증을 중앙선관위 데이터에 알려줍니다. 네. 그럼 데이터가 맞다, 중앙선관위는 4,200만 우리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애들은 안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유권자 18세 이상의 유권자니까 다 가지고 있어. 거기서 맞아, 홍길동의 주민등록은 맞아. 그래서 그 통보를 해주면은
전자투표지가 자동적으로 쭉 발급됩니다. 예. 그래 인쇄까지 돼가지고 발급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1년 넘버가 지금 QR코드에서 1년 넘버가 안 된다, 없다. 네. 왜냐면 QR코드는 그 문자하고 1년 넘버가 혼합이 돼가지고 네. 1년 넘버를 줄 수가 없어요, 투표소별로. 그리고 투표관리관 사임이 사실 인쇄됐습니다. 이게 사실 좀 우리가 문제라고 할까요? 네. 일단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3번에 투표하신 분들이 그 데이터가 구시군 선거명부를 관리하는 구시군에 통보가 됩니다. 네. 그러야 중복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전 선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체크된 선거인 명부를 통합 선거인 명부라고 합니다. 네. 통합 선거인 명부가 이제 구시군에서 내일부터 11일 사이 양일간 투표를 하면은 그걸 다 반영해서 통합 선거인물을 만듭니다. 네. 그럼 그 통합 선거인 명부를 읍면동으로 전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표가 다 끝나면은 사전 투표에서 끝나면은 관내하고 관외가 바뀌어집니다. 네. 관내는 내가 속한 군구의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관내고, 네. 관외는 내가 사는 주소하고 그런 관련 없이 멀리 떨어진 거. 주소가 아니라 내 주소지로 보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서울에서 살지만 내 주소지가 원래는 번역지만 주소지가 지금 부산이다. 그럼 부산으로 관외 투표함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집니다.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쵸. 이게 번거로운 일이고, 그리고 이게 그 대신 우리는 편리한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예. 이것 때문에 내일 저 선거일날 그 부산이나 자기 고향을 안 가더라도 예. 내일 오고 모레 이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직장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사전 선거의 그 특징이자 우리가 이렇게 편리성을 주는 그 장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다소 좀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은, 관외 투표용지는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 일시에 투표용지가 취합이 안 됩니다. 예. 한 길게는 5일, 적게는 4일간 11일 투표가 완료된 데부터 이제 12일 날 13일. 그래서 이 투표용지 보관을 시군구의 담당관 책상 위에서 보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담당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군구가 투표함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예. 창고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로 오니까 그 담당관 책상 위에서 있다가 우편에서 오면은 이제 등기로 오면은 그걸 그 함에다 집어넣는 이런 역할을 해서 예. 이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긴 일하는 책상인데 거기 일하는 거는 여러 가지 공무상으로 그 과장이나 국장이 이제 그 손님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신상이 CCTV에 다 나타나면은 신상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CCTV를 설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외 투표함이 그 24시간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선관위의 이제 해석이네요. 네,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CCTV를 지금 이 관외 투표함이 그 수집되는 기간 동안에 예.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잠깐만요. 네네. 지금 이제 회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네.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많이 들었지만은 일반적인 또 문외한 일반 국민으로서 듣기에도 굉장히 선명하게 지금 설명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기 지금 문제점이 첫째는 이제 1년 번호가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선관위 해석은 CCTV를 딱 명목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수 없다 그러는데 참 그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제일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는 게 이 투표의 생명을
선거의 생명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는 건데 그 점이 지금 빠진 거로 이렇게 지금 해서 이해가 되네요. 네네. 이제 선관위가 이 관외 투표함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는 투표용지가 하나가 오더라도 그 보관하는 보관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왜 그게 그런 식으로 안 하느냐면 보관 통과함에 열쇠를 열고 닫으려면 일찍 적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추측입니다. 여하튼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 구시군 선관위의 담당 과장국장이 고위 공무원이고 그분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하나의 뭡니까? 우리한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배경 중에 하나죠. 이제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도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동안에 많은 또 전문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미흡한 점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사전 선거를 하지 말고 전부 다 이제 본 선거에 가서 하도록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명선거 5대 보장 요건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주로 당면과제, 사전투표의 QR코드 문제, 그다음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 문제, 전자계 교육 과정의 투명성 문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중장기 과제는 여기서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전투표 무엇이 문제냐? 우선 사전투표의 이 투표용지가 제대로 그 진본이 보장되려면 4가지 정도 요건이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전투표 용지를 받아보시면은 우측에는 도장이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여기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입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인이라는 것은 개인 도장이거든요. 직인하고 다르거든요. 이걸 난이를 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됐냐면은 만일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이 보관돼가지고 이걸 무슨 부정 의혹이 있다든지 검표를 하고 싶다 다시 그럴 경우에 이 도장이 검표하는데 보증을 하는 거죠. 책임자. 책임자 도장. 그래서 직인 같은 것을 보다는 책임자 도장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책임자 투표 관리관이 사실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인 앞에서 그걸 절선해가지고 보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투표지가 투표한 숫자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다면 유축이 생긴 거 아닌가? 유림이나 진짜. 그래서 절선과 투표용지 항상 따로따로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련 번호를 절선하는 것은 그 이유다. 투표용지가 투표하고 나서 투표지 유출입이 변화가 없도록 하는 보장된 기능을 하는 것이 일련 번호 절선이다. 그런데 저번에 창원에서 보궐선거할 때 그 결과가 101%가 이제 그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실제보다 투표한 사람보다 100표가 몇 표가 더 많았다. 101%가 됐다고. 그래 101% 그러니까 뭐 몇백 표가 더 많았답니다. 그건 오늘 여기서 하겠는 거 그렇고요. 자, 그럼 일련 번호가 있으면 일련 번호를 관리하는 관리 기록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련 번호가 되게 이걸 나중에 그래 근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주민등록하는 등록 원본이 동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 기록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군구 그 선관에서 관리 기록을 합니다. 여기 이제 동사무소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으로 봐서는. 그리고 투표지 모형하고 인쇄가 돼야 되는데 정식으로 인쇄된
그 공고된 인쇄소에서 그 인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다른 데서 인쇄는 안 된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7일 전에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7일 전에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모형과 인쇄소 어디서 인쇄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네 가지가 확보가 돼야 완전 무결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한 진본 투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모형과 인쇄 어디서 어떤 모형이고 인쇄를 어디에 했느냐 이거는 다 검표를 하는 겁니다. 네. 투표가 끝나가지고 투표용지를 보관됐을 때 나중에 무슨 의혹이 있다고 할 때 검표 올 때 이것이 검표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저기서 지금 7일 전에 공개해야 되는 거면은 지금 벌써 공개가 됐어야 되겠죠.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직 공개가 안 됐네요. 그걸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국민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QR 코드에서 사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법에는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해서요. 바코드는 컴퓨터가 인쇄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막대 모양의 기호 이렇게 되는데 이 QR 코드는 여기 이 뒤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으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QR 코드도 바코드의 진보된 것이고 진보된 것으로서 바코드다. 넓은 의미의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가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코드는 일련 번호가 여기 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컴퓨터를 판독기를 갖다 대면은 일련 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투표소별로 몇 번부터 몇 가지 일련 번호를 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네.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 앞에서 얘기는 투표 관리와 이 책임의 분담, 분권화가 바코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선관위가 임의로 QR코드를 사용했어요. 아까 같다라고 해가지고 바코드고. 근데 문자와 숫자에 혼합하기 때문에 일련 번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 번호가 없으니까 관리 기록부가 없겠죠. 예, 그래서 관리 기록부가 없다. 이걸 꼭 관리 기록을 어디서 하느냐 한다고 하면 선관위 서버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일련 번호가 없는 거예요. 선관위 서버가. 예. 근본이 체제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분권화하고 대치된다. 예. 선거는 분권화가 돼야 되는데. 예. 그리고 투표지 진위가 식별이 안 되니까 재검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 투표소를 아까 공개하듯이 투표 용지 모양하고 투표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소위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프로그램 소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소스를. 이건 영업 비밀이다. 선관위의 비밀이다 해가지고 공개를 안 씁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이게 재판이 걸렸어요. 행정심판이 걸렸습니다. 참 애들 많이 쓰셨네요. 네, 요거는 이제 사전투표관리관이 이제 사인날인을 하는 것을 사인날인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대로 사전투표용지에 법에서 사전투표 관련 사인,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관리 기축에서 인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관리 기축에서. 예. 그럼 법을 위반하고 관리 기축에서 이런 얘기를 인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럼 모법을 어겼죠. 그렇죠. 예. 그럼 인쇄 배경이 뭐냐? 이거는 제가 추정한 겁니다. 예. 투표용지 발급은 선관위가 하고, 아까 이제 사전투표용지는 선관위가 투표지 발급기를 통해서 그 발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 선관위가 인쇄한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예. 그런데 도장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시군구가 임명하는 투표관리관이에요. 예. 그건 자기가 인쇄한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도장을 찍을 책임이 없다라고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자기 투표 관리는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사인을 인쇄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직인을 인쇄해버렸어요. 그래요. 예, 직인은 나중에 알겠지만 투표관리소 사전투표관리 투표소 거기에 있는 그 투표소 이름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일적으로 모든 투표소에 같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 이름 그 안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인 이렇게 6자를 쓴 식으로 직인으로 해서 인쇄가 되어 있는 인쇄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이제 당연한 말씀인데 헌법 114조 6항에 뭐라고 하면 중앙선관위가 법령을 지키고 법령 범위 안에서 규칙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일반 행정부처는 당연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을 만들고 예.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래요. 이건 어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예. 당연한데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규칙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서 다른 그 헌법기관을 이런 조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 규정에 113조 6항에 분명히 법령 범위라서 규칙을 정하라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유감스럽게도 관리규칙 84조 4항은 이걸 위반한 거죠. 그렇죠. 네, 관리규칙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위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앞에 이 QR코드에서는 한 3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3가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 QR코드 문제에서 QR코드에서는 아까 지금 이 진본이 투표용지에 진본이 되려면 4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도장하고 이제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일련 번호가 없다는 얘기, 관리기록부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그 투표용지를 그 모형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인쇄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관리 사인을 인쇄하기 때문에 4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지 않는 겁니다. QR코드에 의한 사전투표 용지는 이와 같이 진본이 의심스러운 4가지가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근본에 나중에 어떤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전부 다 없는 가운데 진행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에서 사전투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QR코드에 의한 부정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거를 검표를 하면 진본하고 있어야 이게 대조가 되는데 그렇죠. 그 검표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그걸 아주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근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추적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없애버린 가운데 없애는 것보다 하여튼 없는 가운데 그렇죠. 그 없는 가운데 이제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추적해 볼 수 있는 뿌리가 이제 다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권 행사가 보장이 안 된다. 맞습니다. 주권 행사는 하지만 주권 행사에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지금 사전 투표를 한 내 권리가 한 표의 신성한 권리가 제대로 실행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중간에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참 그 시민 단체들이 어떤 경우에는 참 그 여자분인데 참 이 모든 이런 그 부당성을 보고 자기 개인 생활을 다 지방에서 하시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올라와서 이걸 좀 제안을 하고 이런 또 그 이제 규칙을 고쳐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만. 네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여권에서도 이 공직선거구의 QR코드가 이게 문제가 있다. 법제화를 2018년 9월 30일 이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 QR코드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법에서 이걸 확실히 좀 바르자 해가지고 여당에 뭐 여기서는 말씀하는 K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당의 대표 발의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네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왔었다면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지금 뭐 법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기호록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막대를 빼버리자. 예.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기호라고 하면은 막대가 빠졌기 때문에 바코드 들어가고 QR코드 들어가 쓸 수 있잖느냐.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행정안전에서 심의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코드 쓰고 어떤 경우에는 QR코드 분명히 다른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할 거냐 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예. 이래가지고 법제를 못했어요.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법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QR코드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사실상 행정안전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면은 자, 중앙선관위원장이 이걸 법제화를 하다가 실현을 못했으면 이거를 중단하든지 다시 또 법제화를 추진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묵묵부답이에요. 예. 그건 뭡니까? 공무원법에 준법의 의무가 있고 성실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혜택, 게을리했다. 예. 광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QR코드 시스템은 선거관리의 분권화, 선관의 분권은 아까 말씀대로 중앙에서 다 집중하지 말라 이거죠. 중앙선관위가 다 집중하지 말라. 이건 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인데 그 취지에 어떤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자, 듣기만 해도 참 네. 여러 가지 순리적으로 가야 될 것들이 다 네. 빠지고 예.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네, 그 네. 행정 처리와 예. 오후 대선 때 대국민 그 대처 방안이 이렇게 왔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 좌측에 이게 네모. 예. 원래 막대 모양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네모난 거죠. 네. 그게 QR코드고요. 우측에 이제 투표관리관인데 여기도 사전투표관리관인데 요 둥그랗게 된 것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장소 이름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사전투표관리관인 이래가지고 6자가 돼 있죠. 예. 이거 이제 이렇게 인수해서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자, 이거는 이제 사전투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과연 보관은 잘 되느냐. 봉합 문제를 자유이창에 있는 대표가 이 잠실에 있는 지역의 사전투표 보관 항을 찍은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이 개봉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몇 가지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태환이라고 썼죠. 예. 오태환이지 않습니까? 예. 뭔가 그렇죠. 불안정한 것이 보이는 거죠. 예. 이 필체도 꼭 갖다 보면 볼 수 없고 여하튼 글자부터는 다르다. 예. 그래서 의심을 간다. 이것도 이제 다른 건데 여기도 그렇죠. 김준화, 완전히 다르네요. 예. 여기 니은자 체가 다르죠? 그렇죠. 예, 저렇게 처럼. 뺑 돌아가야 되니까 예. 또. 여기서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썼고 여기서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체가 다른 거죠.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면 요 글자는 저 위에 건 어느 시점이고 요건 어느 시점이죠? 똑같이 네. 똑같이 이제 투표함.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여기 김준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준환. 여기 김준환. 여기서 이제 지금 따온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건데 이게 이제 잠실 2투표소 1일차 사전투표가 1일차 있지 않습니까? 이건 2일차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알기 쉽게
딴 사람이 결국에 이제 사인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특수 플라스틱 용지라고 해가지고 이걸 뜯으면은 이 자체가 변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뜯으면 다 표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용지가 한두 장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 있으면 새로 갖다 붙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 시민단체 직접 얘기가 이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재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전관리위원회 해가지고 자기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인수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주 눈 가리고 아웅이네. 예. 그래서 이런 의혹이 이제 뭡니까? 의혹이 이제 현실로 보이는 거죠. 예. 예. 자, 그 다음은 실제 투표 결과는 어떨까? 예. 결과를 한번 보시자고요. 예. 이거 5구 사선 때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나머지 투표가 이제 소수 얻은 분들은 여기서 여타 후보 예. 이게 다 100입니다. 우측하면 100인데 득표율 퍼센트. 근데 여기서 이제 학계 이전에 투표소 투표가 본투표입니다. 예. 그러면 38.23하고 26.63 차이는 13. 여기가 14. 13.4예요, 차이가. 13.4. 13.4% 정도가 차이가 나서 그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정도야 근사치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죠? 그런데 우선 관외 사전 투표를 보면은 15하고 40이니까 한 21%, 31%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31% 차이는데 거기서 여기 13%를 빼먹는다면 29% 차이지 않습니까? 예. 29% 차이는 문 후보는 득을 먹고 여기는 그만큼 제로선 게임에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중립적이에요. 예. 무슨 어떤 조합인지 모르지만 관내 사전 투표는 여보다는 좀 덜해요. 편차가. 관내가 가장 심합니다. 예. 그냥 아까 관내 투표한 보관에 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유관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재투표 보십시오. 이걸 보면 52%가 이상이 51% 얼마가 차이가 나졌습니다. 예. 이걸 빼더라도 49% 차이. 거기서 12.3%를 빼더라도 예. 실 49% 정도가 득을 먹고 이건 초과 이득이고 초과 손실을 본 거죠. 그러면은 이걸 사실 이것도 뒤늦게 제가 분석을 했는데 어렵사리 다리 엑셀을 분석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되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렇게 집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선 이걸 다 손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예. 수고만 아니 수고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걸 볼 수 있도록 선관위에 진작부터 이전 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한마디 드린다면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시스템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예. 본투표는 수제 투표를 했고 여기는 전자식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전자식 투표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다전히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예. 이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잘 들어가는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런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런 이제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정치권의 어떤 이제 피드백을 같은 거 했을 때 뭐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어땠어? 근데 이 자료를 제가 이제 2월 말에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아닙니다. 금년. 예. 그래서 사전에 피드백을 못했어요. 예. 최근에 이제 이런 자료를 이제 퍼뜨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반응을 누가 본 적이 없고. 딴 시민단체에서는 좀 정치권에다가 많이 이렇게 좀 단 시민단체에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이 다른 시민단체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자료는 처음 나온 것이다. 2월 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2월 달이면은 아직 그때 시간이 좀 있었을 텐데 예. 그때라도 빨리 좀 야권에서라도 좀 문제 제기해 갖고서 이렇게 했으면 뭔가 이렇게 개선점이 나오지 않았었을까요? 하여튼 그런 점이 그래서 아쉽네요. 앞으로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릴 때는 이런 류의 통계를 빨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자료를 정리하시네요. 자, 그럼 요 편차 얘기는 지금 행급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관위 서버의 외부 침투 가능성 문제인데 이건 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 6.15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5일 날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최고식이 만난 남북 경협의 마크에서 2011년도 9월 달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모의사의 제2회장이 북측의 참석자가 남측의 참석자한테 그 사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쪽의 대통령 선거나 선거가 그 뭐 소수 차가지고 좀 차이가 뭐 많지도 않은데 이거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제2회장께서 아니 이건 뭐 양이 문제 아니라 우리 그 제도상에서 몇 표가 되더라도 이기면 그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결국엔 북한 측에 뭔가 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 서버 중에서 선관위 서버가 어떤 모양으로 됐는지는 제가 다 조사를 안 했고 이 제어용 피스가 있습니다. 그 투표용기 분류기가 이게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외부 해킹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유무선이 차단이기 때문에 불가라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가 PC 수준이 아주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자존심 문제다. 왜 어떻게 우리 주권 행사하는 그 서버는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투표지 분리라는 것이 명령어거든요. 제어기라는 것이 명령어를 주는 그 PC가 중국산이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여하튼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거를 그 선관위에다가 이제 공개를 하라고 시민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 그러는데 시민단체에서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민간단체는 그 볼 권한이 없고 응해줄 그 자기네 의무가 없고 이제 정당에서 와야만이 자기네가 응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가요? 저는 하여튼 그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서 네로바 중국산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느냐 확인했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그 교체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도입이 2014년도형이라고 그럽니다. 2014년도에 도입했는지는 모르지만 2014년형인데 도입한 이후에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니 뭐 우리가 교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용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공개를 끝까지 안 했다고. 아니 그 공개 얘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여기는 프로그램 소스의 문제고 이거는 그 공개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조작 의혹을 말씀드리니까 2004년 4.15 총선 때 출구조사 데이터가 선관위 출구조사는 사전에 출구조사를 하니까 미리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는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MBC는 똑같습니다. MBC 소치점 투자까지 KBS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작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문제가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선관위 발표하고 MBC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뭐가 데이터를 입수하지 않은 한 어떻게 똑같겠냐. 그렇죠. 이걸 좀 유감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QR코드에 관련된 우위법당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위법과 부정의혹. 그래서 제가 여기 우위법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좀 있었는데 이게 안 고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 걸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우위법 바이러스로 했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6건이 침투됐다. QR코드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QR코드 전자시스템 중앙과 지방 간의 선거관리 분권화에 역행한다. 민주주의 발전의 기여 목적인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의거된다. QR코드는 임의로 상용을 하고 바코드는 의무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코드 의무화를 한 이 공직선거법에 의거된다. 관리기축에 의해서 사전투표 관리관의 사인을 직원으로서 변해가지고 인쇄하는 것도 이 법에 위반된다. 사인 날인을 규정에 위반된다. 이 규칙은 아까 말씀대로 헌법에 위반된다. 선관위는 투표관리원의 사인 날인 칸에 읍면동 직원을 찍었다. 이건 공문서 의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QR코드 법제가 안 됐으면 법제를 추진 안 하고 있는 거, 침묵하고 있는 건 공무원법의 준법 성질문을 해타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이런 6개 항이 우위법 사항이라고 보는. 다음에 그런 부정 소지가 있는 거, 부정 바이러스. 이게 부정 바이러스에 지금 이 파고 들어는 침투했는데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확실히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부정 소지가 있느냐? 우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완료 이후에 투표할 때 투표인이 지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근데 투표가 6시 완료되면 이걸 다 삭제하도록 돼 있어요. 삭제하는 건 법에 삭제의 근거는 있습니다만 왜 삭제하느냐? 명분은 개인정보 정원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투표를 했는지 소위 투표의 비밀 보장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의 비밀 보장하고는 연관은 없다고 보고 저는 이것이 지장 찍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있다고 이게 보존이 되면은 아까 1년 남바가 없더라도 그죠. 보존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투표지가 더 유실됐는지 투표지가 더 유입됐는지는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없다니. 그거를 없애는 걸 아주 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법에 보장은 돼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옛날에는 다 그 보존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아니 옛날부터. 법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QR코드 숫자 문자가 혼합돼. 이게 법에 있습니다만은 법에 있는 것이 부정 문제도 같다.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관련돼 있다. 사인을 직원으로 찍은 것도 진의를 검증 못한 이런 문제가 있다. 봉인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가 변조 가능하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실물을 봤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 책상 위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CCTV가 없기 때문에.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밝기 프로그램 소스 미공개. 이건 시민단체에서 공개라는 얘기입니다. 본 투표용지는 투표 모형과 인쇄소까지 다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취지라면은 당연히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6가지 정도가 부정 바이러스에 침투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시민단체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지난해 5월에 국회에서 공청을 열고 12월 달에 선거법 개정안을 행안위 산정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조건진 의원 등 11명이. 연말에 와가지고는
패스트트랙에 그 골몰하라고 그 시간을 허비했고, 그다음 선거 국면이 되니까 지금 다 손발을 놓아가지고 이건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다음에 선관위의 정보 공개, 지금 국동지에서 한 겁니다만은 여러 단체들이 많이 그동안 했는데 거의 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게 있다. 그다음에 국민동의 중앙선관위 탄핵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탄핵을 신청했더니 3월 30일 탄핵 신청했는데 4월 1일 불수리 됐는데 그걸 이제 이의 신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잘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신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될지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일 저 사전선거인데 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느냐. 네. 뭐 이거는 거의 실현되기 어렵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아쉽습니다만은 위법 부정이 지금 다 합해서 12가지예요. 네. 이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해야 되겠는데 이 QR코드 백신 있습니다. 뭐가 바코드로 환원하면 되는 거예요. 바코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일세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바코드 사용하면 문제 다 없어져요. 예. 투약이 완전히 완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예. 이 아주 좋은 약이 있는데도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안타깝죠. 예. 그런데 이 방법은 백신 투여할 그런 지금 이 분위기는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아니라 기대는 아니고 투표는 신성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편의보다는 이 투명한 공정, 내가 여기서 사전 투표하면 이 투표용지가 그 부산에 있는 내 주소지로 가가지고 가는데 이게 그 부산에 있는 그 관리관의 책상 위에 며칠간 놓여 있다가 이게 나중에 개표되겠다. 혹시라도 내 신성한 한 투표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본 투표로 하시는 것이 맞은 거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자투표는 지금 말씀드린 과정을 무시했고 본투표로 발걸음을 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전투표 날 본투표 발걸음 돌리기 1인 시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뭐 유튜브에서 본투표하고 중복투표하는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는 그런 그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도 시험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건전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인 부풀리기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거 하려면은 철저히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거기 오가시는 분 100m 이상에서 사진 찍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전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불의에 그냥 침묵할 것이 아니라 체크하고 이런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장기라고보다도 총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준법 투쟁할 수 있는 그 통계 분석 같은 걸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필요한 정보를 선관위에서 다 그걸 안 내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여권이나 시민단체 연구기관한테 줘야 되겠다. 재투표함이 아까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전투표함하고 이런 투표함은 보존할 수 있도록 방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인근 투표소, 본 투표소도 인근 투표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투표함 공개도 할 수 있도록 후보들한테 어떤 그 정보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려면은 근본적으로 법원의 그 지금 대법관들이
네, 중앙선관위 계획인데 이 겸직이 폐지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 뭐 선관위가 합의고 국회가 이 의리 입장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국회가 당당하게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선관위에 상시 감사 제도 내지 감사관을 파견하는 것도 법제화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안 이런 사전투표 폐지하고 전자투표 폐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폐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럽니다. 편의와 능률을 중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린 것은 여권의 선거대책 본부장, 여권이 아니라 야권의 본부장께서 사전선거를 독려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안철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도보다도 이분들은 경제를 중시하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입니다. 우리 선거를 경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경제 전문가는 능률입니다. 효과와 능률이라고. 이건 효과와 능률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효과와 능률하면 다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해야 됩니다. 아까 보신 것 같이 그 사전투표, 전자투표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거기 잉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성한 투표는 공정성을 공정하려면 과정에서 다 이게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과정이 투명할수록 그러면 그 원칙이 능률을 아예 저 밑에 순서를 넣지도 말고 카운터가 돼서는 안 된다. 능률은.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과정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 말씀을 줄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께서 자세히 또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참 아주 데이터를 잘 정확히 하시면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또 모든 그 외국 단체에서 그 어디까지나 뭐 정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성에 또 정확성 그 모든 또 균등성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또 행정기관 특히 이제 선관위에서는 국민들의 소리를 많이 이렇게 좀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 하여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그 조은진 의원께서 어떤 주관이 되셔가지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또 이제 협력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안이 됐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입법들은 그냥 낮추게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는 가장 국민들의 그 소망과 주권 행사를 올바로 하도록끔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경시되고 지금은 거의 이제 사문화가 되다시피 된 이런 이제 안타까움을 우리가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많은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그래도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정선거 국민연대 그 회장님이 양선엽 회장님이신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선거 감시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사전선거에 대한 아까 국민 여러분들이 들으셨듯이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을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그 허락되는 법적으로 우리가 또 보호되는 그런 측면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 해서 그 감독하는데 봉사하실 분 많은 참가자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제 그 모집을 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호응이 돼서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각 그 선거 보관 그 투표한 보관소마다 배치가 돼서 우리가 엄정한 그 감시를 함으로써 이런 그 부정이 없고 또 의혹이 없는 공정한 우리 그 투표 제도가 되고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그 선관위에서 방치해놓은 그거를 국민의 힘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끝까지 우리가 공정성, 진실성을 확보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가가 올바로 가야 우리 생활이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선엽 회장 전화번호가 010-5308-9246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사전선거가 시작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여기에 나도 동참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이 국민연대에서 이 감시 활동을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에게 한마디 말씀 해주시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는 신성한 겁니다. 그리고 신성하게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할아버지 제사 때 손자들이 아주 지루하게 제례를 모시듯이 속으로는 좀 절차가 이것저것 복잡하고 그러죠. 그러나 정성이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례를 모실 때 정성이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편하게 빨리 직장 주위에서 사전 선거를 하고 투표가 안 난다. 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요거는 신성한 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투표가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 편하기를 위해서 이거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투명하게 하는데 내가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지금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좀 특히 관내 투표, 내 고향이 지금 저 남쪽인데 거기 투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편리성보다는 투명성에 중점을 두시고 좀 본선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나는 국민 여러분, 진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